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찮아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때 정부의 수소 지원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고 수소주에 몰빵했습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10% 20% 왔다 갔다 할 때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니 장기적으로 보자는 마음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초조한 마음에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싶어 잊고 지냈다가 1년 후에 다시 조금씩 해야지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마이너스 60%인 거를 확인하고 심장이 철컹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할지 오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초기 투자금만큼 현재 추가 예수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에너지 산업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죠?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수소주야 수소차야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시청자분이 사연을 적어주셨는데 수소차에다가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수소 관련된 주식에 한 건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마이너스 60%라고 하는데 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정확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좀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자 그런다면 수소 관련된 거, 결국은 수소차가 됐든 신재생에너지 관련이 됐든 수소 관련된 것들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장에서 지금 뭐 가장 핫한 거는 에로배우죠. 에로배우가 뭐야? 에너지, A의 에너지, 로에 로버트, 아하, 배는 뭐야? 배터리 이제 2차전지 말하는 거고, 우주 산업, 항공 분야, 방위 산업 분야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핫한 거는 이제 이 네 가지 정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소차는 좀 못 끼고 있는 모습이지. 그리고 이왕이면 사람들 인식 자체도 그래. 수소차에 투자를 할 바에 전기차에 하자. 왜냐? 전기차가 그만큼 핫하고 그만큼 비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수소차에 대한 비전은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그건 또 아니라고 봐. 자, 일단은 작게는 우리가 수소차를 볼 수가 있는 거고, 크게는 이제 수소라는 분야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수소차만 좀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그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 형,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들은 엄청 잘 가는데 수소차들은 왜 이렇게 안 가요? 수소차들은 투자 가치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왜냐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테마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말이야. 어제도 뉴스 보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앞으로 100년 뒤면 부산의 연안도시들, 특히 이제 부산이 우리 연안도시 중에서 제일 크니까 부산이 한 30% 40%가 물에 잠긴다는 말이 있어. 100년 뒤면. 그만큼 해수면이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지. 그만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막아야 된다. 그만큼 우리는 석유와 이런 거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그렇게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거잖아. 덕분에 뭐 태양광, 풍력, 조력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에너지 자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그 친환경 에너지 핵심이 뭐냐? 이 수소거든. 결국은 이런 산업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5년 뒤든 10년 뒤든 결국 미래 먹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될 거란 거는 믿어 의심치 않은데, 다만 우리가 현재 피부로 느끼기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생활과 이런 상업들이 자체가 수소차 쪽보다는 우리가 배터리 차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여기에 많이 관심이 되어 있고, 수소차의 재무 구조보다는 배터리 차는 현재 생산이 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재무제표가 올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여기에 몰려 있는 거지.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배터리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지만 결국에는 여기와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수소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자, 한번 보자. 우리나라 실생활에서 가장 자동차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가장 많이 보이는 차들이 뭐야? 기름 넣고 가는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게 뭐야? 배터리 차들이잖아.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소차야. 아직 시장의 영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가 없지만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터리 차가 가장 먼저 선두로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 뒤에 수소차가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패러다임이 오게 된다는 거지. 자, 수소라는 부분 자체는 이거는 단순히 자동차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걸로 보면 안 돼. 이 수소라는 물질 자체는 결국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가장 선두주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해서 정부나 모든 나라들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가져가.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발표를 하기에 있어서 이 수소차를 만들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활용할 부분이 바로 공장 관련된 차들, 트럭, 그 다음에 레미콘 등등, 트럭부터 시작해서 레미콘에서 공장과 관련된 대형 차들부터 해서 중소형 차들 있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말고 공장에 해주는 차들, 그런 것부터 확대 개편을 시켜 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다만 이 수소차가 이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 인프라 자체가
수소차 충전하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 충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은 뭘 해야 돼?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수소가 만드는 제반 단가가 점점 싸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환경 자체는 수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안 돼. 대신 이 수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는 현재 많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식 중에 뒤에 퓨얼셀이라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어.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야.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퓨얼셀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게 1차적인 큰 뿌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 퓨얼셀 들어가는 업종 이 회사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점이 활용 방안에 강점이 많이 되어 있는 회사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시장의 각광을 받아야 돼. 아무리 미래 먹거리고 모은다 하더라도 아니 누가 신재생 에너지 올라갈 거 몰라? 누가 수소차 올라갈 거 몰라? 앞으로 시장이 그렇게 바뀔 거 몰라? 우리 로봇도 마찬가지잖아. 솔직히 로봇이 우리나라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내 눈으로 잘 체감이 안 돼. 체감이 안 돼. 그지? 아니 동네에 지금 분식점을 가도 아직도 아주머니가 하고 있는데 내가 체감이 될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식당을 갔었을 때 로봇들이 서빙하는 거 보고 로봇들이 뭐 요리도 하는 거 보고 물론 뉴스나 통해서 이런 거 보지만 아직 보편화가 많이 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이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야? 대기업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대기업은 뭐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산다는 소식에 같이 움직인 거잖아. 배터리 끌고 갔던 결국 최고의 대장은 누구였어? 대기업은. 전기차 대빵 누구야? 전기차 대빵은 테슬라지. 뭐가 됐던 가장 대장인 큰 기업 자체가 움직여줘야 나머지 애들이 곽강을 받고 움직인다는 거야. 이해가? 수소하면 딱히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 없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수소하면 딱 떠오르는 대기업이 뭔가 딱 나타나서 얘가 시발점을 당겨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테슬라라는 기업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끌고 선도를 했잖아. 삼성전자가 로봇에다가 투자를 해줌으로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간다, 지분 인수한다 소식에 로봇들이 같이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가 큰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수소 관련된 것들은 그러한 구심점이 없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서 수소 관련해서 뭔가 구심점이 생기게 된다 그런다면 그때부터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타이밍은 정확히 우리도 나도 모르지. 그 구심점이 언제 나오려는가. 미래 먹거리는 분명히 있고 미래의 성장 가치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구심점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주가가 아직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근데 그 시점은 나도 모른다. 다만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수소 관련된 종목들, 왜냐면 나도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쫙 찾아보고 있는 중이야. 재무제표가 괜찮은 것들이 꽤나 있어 그나마. 그리고 차트도 바닥인 것들. 근데 문제는 언제 올라갈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관심은 갖되 시장에 타이밍이 올 때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수소 쪽은 뭐 집중을 못 받았지만 풍력과 태양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시장에 그 돈이 모이는 시점이 나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관심은 갖고 수소차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미리 캐치는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 뭐 초장기적으로 보아서 뭐 5년 10년 갖고 갈 생각이라 그런다면 수소차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그거야. 과연 언제 타이밍이냐. 앞으로 성장 가치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기업도 너무나 좋아. 근데 얘가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석 달 후에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결국 몰리는 데가 어디야? 테마주에 몰린다는 거야. 테마는 이미 파동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걸 증명하니까 테마라는 거거든.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잠깐 이루는 거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구심점이 없는 이상 주가는 크게 못 움직여. 구심점이 있어야 돼. 그 구심점이란 건 결국 뭐야?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지분을 산 게 아니라 수소와 관련된 어떤 회사의 지분을 샀다. 그런 다음 시장의 수소차 테마가 단기로 끝났을까? 아니었을걸? 꽤 오래 갔을걸? 얘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야, 우리 이 전기차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우리 수소차도 한번 만들어 볼래. 각국의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 좀 미팅 좀 하자. 수소차 앞으로 3년 내에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 라는 이슈를 만들어낸다 그런다면, 그지? 그런 구심점이 있었는데 그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각광을 못 받고 단기적인 테마에 그치는 것 뿐이야. 그리고 사람들 인식 자체가, 내가 말했잖아. 수소차주 살래? 2차전지 관련된 주식 살래?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거 사간다고 하지. 왜? 시장의 관심도가 그만큼 다른 거야. 우리 몸으로 체감될 수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환경이라는 것 자체지. 2차전지는 우리에게 뭔가 피부가 체감될 수 있게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수소차는 저 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관심은 종목은 갖되, 분야 내 관심은 갖되,
돈이 들어오는 그 구심점을 정확하게 캐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소차와 수소 관련된 이 산업 분야가 절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비전도 있고, 비전이 있으면 결국 재무제표도 따라 올라온다는 소리고, 배터리가 이만큼 관심을 받은 것처럼 수소차도 언젠가 이만큼 각광을 받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 그런다면 계속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아가는 과정이 지루할 수도 있고 주가가 안 움직여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본인이 얼마만큼 참아내느냐에 따라서 주식은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서 매매를 진행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사연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